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중대한 날이기는 합니다만 휴일을 하루 앞둔 기분 좋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내일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가는데 그래도 오늘 장 잘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휴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오전 중에 조금 아찔한 순간이 있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거래일 연속 이번 주에 좋은 불, 빨간 불 켜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목요일장에서 어떻게 돈의 흐름이 이어질지 짚어드릴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머니트렌드, 돈의 흐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돌아온 외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자, 이는 지난 3월 24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0.61% 오른 2685.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78% 오른 893.3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외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1조 573억 원 사들인 외국인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90억 원, 5,854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끌었는데요. 587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70억 원, 외국인은 33억 원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가웠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머니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입니다. 자, 내일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요.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지선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알아봐야 하는 굉장히 중대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원전, 수소, 우주, 방산 이런 정책 관련주에 눈길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더 넓혀보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재건축 이슈와 접점이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 흐름도 좋았는데 지선 이후에 우리 시장엔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투자의 정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이틀 연속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좋으신 거 맞죠? 내일 휴일이지만 오늘 방송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좋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목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수요일 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내일 6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5월 시장이 워낙에 힘들었잖아요. 때문에 이번 지선이 6월 시장에 반가운 모멘텀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기록하면서 일단 국민들의 반응 자체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선이 답답하고 꽉 막혔던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시장 네. 흐름은 어차피 갈 거면 가고, 그거와 상관없이 빠질 거면 빠진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반등을 지금 2,600을 최근에서 계속 지지를 잘 해주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일단 좋을 거는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일단은 지방선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게 혹시나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정치 테마주들은 원래 그런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벌써 이 6월 달에 지방선거는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라서 작년부터 이런 정치 테마주들, 인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는 관심을 하나도 주질 않았고요. 왜냐하면 매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도 올해 1월 달서부터 별로 안 좋았죠. 1월 달서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한번 시장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를 보면 원래 정치 테마주들이나 인물주들은 1년 전서부터 막 잘 움직이거든요. 자, 이게 001. 자, 이게 코스피. 1월 달서부터 그렇죠. 1월 달서부터 보면은 계속 시장이 빠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뭐 계속 재미만 없었고 정확하게는 작년 7월 달서부터 계속 맨날 떨어지기만 하니까 사실 뭐 안 깨지면 다행이었을 거고 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계속 안 좋았고 그리고 인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이쪽이 끝나고 나서 움직였거든요. 이게 좀 과거하고 좀 다른 양상인데 원래 정치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서부터 원래 폭등을 합니다. 과거 이제 안철수 테마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막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폭등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대부분 그게 소멸하는 게 나중에 거의 끝까지 이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1, 2주일 안에서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리 조금 소멸하면 한 달 전에 원래 이게 정석인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좀 움직이는 현상이 좀 나왔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그걸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꼼짝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4월 달, 3월 달에서는 사료주들, 5월 달도 사료주들 움직였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다는 거는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이게 했겠죠, 뭐가는. 근데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 남은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무슨 뭐 동물이니 아니면은 뭐 같은 고양이니 뭐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정부에 맞는 정책주, 그래서 정치 테마주, 인물주보다는 앞으로의 벌어질 그런 정책 테마에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뭐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돈을 뭐 1조를 쏟아붓든 100조를 쏟아붓든 뭐 1000조를 쏟아붓든 뭐 이렇게 뭔가 쏟아부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주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인물주로 보는 정치 테마주들은 재료 소멸로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선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수가 자리를 다시 잘 잡아가고 있는 만큼 그 흐름 이어가 주지 않겠나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치 테마주들 재료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만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 기존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새 정부의 대표적인 육성 산업이 원전이나 수소나 뭐 방산, 항공, 우주 이런 사업군들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주들의 전망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어떤 업종이 탄력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산업들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이 그쪽에 지금 이쪽에 많이 역량들이 집중이 돼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다음에서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보다는 수소를 좀 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근데 수소는 2차 전지에 비해서 조금 덜 갔어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들은 이슈가 좀 되면서 갈 수는 있는데 물론 지수가 2,6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지수가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일단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목표치는 1차는 2,700인데 2,700은 어제도 제가 그냥 가는 자리라 그랬고 오늘도 2,700 갈 뻔했죠. 그래서 2,700은 그냥 갈 것 같고요. 2차 목표치는 2,750에서 2,800 정도에서 또 다시 시장을 또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이슈가 있는 원전 테마, 뭐 수소 테마, 그 다음에 방산, 항공우주 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계속 올해 작년 하면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보다는 원전이 훨씬 더 낫다. 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계속 이전에서는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쟁 구도를 많이 TV 매체에서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라, 그래서 원전은 강력하게 이번 정부에서 많이 밀 것 같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원전만한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SMR, 소형 원전, 이거 얘기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유럽도 이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소형 원전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안전도가 큰 원전보다는 안전하고 네. 그다음에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형 원전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막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술에 또 우리나라가 탑이고요. 그래서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거리 사업에 우리나라에 짓는 것 말고도 해외에다가 이제 수주를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게 체코, 두코바니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인가요?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이게 셋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점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전 테마주는 약 8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 그리고 또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한 6개 정도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한 60조 정도 규모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과 여태까지 이제 수주 그 시나리오들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만든다고 얘기해놓고 가격을 너무 저가로 했다가 분탕을 치거나 뭐 좀 실패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실하게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래서 해외 이미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수주를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방산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이제 못 만드는 게 없죠. 이제 뭐 항공모함도 이제 조만간 이제 만들어낼 거고 뭐 잠수함은 이전부터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뭐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지공 그다음에 뭐 대공 미사일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도 많이 만들지만 이제 전투기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도 올라가지만 이게 이제 많은 또 수익원으로서 반도체 또 다음으로 또 알짜 또 이런 이제 수익원이 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그만큼 좀 올랐습니다. 뭐 완전 바닥있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쪽은 공략을 해도 좋을 종목인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좋을 것을 예상하는데 근데 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에 비해서는 좀 수소가 조금 저한테는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너무 뉴스를 많이 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뉴스가 개인들의 노출이 되고 좋다 너무 이러면 생각보다 못 갑니다. 옛날에 셀트리온이 그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때가 타면 안 돼요. 종목은 때가 타면 안 되고 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러고 나서 슬슬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좋다라고 막 뻔뻔질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물량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약간 좀 그런 때가 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움직임, 그러니까 올라가겠지만 이번에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수소보다는 그래도 개인 투자들의 때가 타지 않은 그런 종목은 그래도 이쪽 방산 관련주라든지 원전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새 정부의 정책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분야들, 원전 분야도 있고요, 수소 분야도 있고, 방산 분야도 있고, 항공 우주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누리호의 추가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 만큼 네 가지 다 좋게 보고 계시지만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후순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SMR 특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김에 원전의 반대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CS 베어링 같은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모멘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뭐 신성 ENG 태양광 섹터들이 잘 움직였어요. 이게 움직인 네. 게 그동안 워낙 못 갔고 그다음에 기대감이죠, 기대감.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고 지난주인가에서도 제가 신한수 때에서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지금도 움직이는 이유가 똑같죠, 뭐. 그 원전 그 발주량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설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풍력과 태양광 쪽의 설비량들도 굉장히 증설이 많이 되고 있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능가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움직인 건데요. 일단은 뭐 해외에서는 풍력이 맞는 도시들이 있고요.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맞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맞지를 않아요. 과거에서도 이제 기사이 나왔던 것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흐린 날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광의 그 효율성이 다른 나라보다 좀 떨어지고요. 이 태양광이 무조건 햇빛만 내리쬐면 뜨거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충전이 또 안 되니까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하고 풍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평균 풍속이 6에서 8m/s가 더 빠른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많을 때는 뭐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뭐 10m/s가 차이가 나는 동네가 있는데 평균 풍속이 그렇고 이게 1년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그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제 바닷가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약간 그 풍량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땅덩이도 넓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데들은 뭐 365일 뭐 바람 많이 부는 동네들은 그렇게 설치하고 거의 뭐 태풍처럼 바람 부니까 그런 데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레포트들과 기사들이 과거에 있었고 뭐 멀리 있던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작년에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그 기사들을 스크랩해가지고 강의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풍력과 태양광보다는 원자력을 해라라는 얘기를 재작년에 그러면서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을 그래서 계속 추천했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400%인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기술력으로 봤을 때에서는 원전 테마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하고요. 풍력과 태양광은 지금 이제 저탄소로 가야 되니까 저탄소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제가 뭐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래갖고 지금 지구 온난화도 이 탄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뭐 지금 뭐 미국이 작년에 한 56도인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다 지금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갖고 안 그래도 지금 농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름에다가 불을 붙인 또 거기 그런 격이 좀 돼버렸고 그리고 올해도 심상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환경 문제랑 엮여가지고 이게 계속 안 좋은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풀어야 되지만 어쨌든 지구 온난화의 그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거를 빨리 잡기 위해서 태양광하고 풍력은 좀 속도가 늦어요. 설치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는 좀 돼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시장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주게 되면 2,800 라인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움직이니까 기대감에 일으킬 수 있지만 2,800을 넘질 못하는 선에서는 모든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 꽂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 생각이 좀 나겠죠. 근데 이런 걸 뚫고 올라갈 때에서는 어떤 테마든 상관없습니다. 다 가요. 바닥에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1년 내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뭐 이거 호재다, 저거 호재다, 이렇다, 뭐 조선주, 뭐 업황 호황 좋다, 철강주도 좋다,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좋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뭐든지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요. 반도체도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등을 줬다가 떨어질 때는 지금 나오는 호재가 다 거꾸로, 그러니까 칼을 거꾸로 짚고 찍어내리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낙폭과된 종목들, 이런 호재들, 저런 호재들 움직여주고 뭐 원전도 가고 방산도 가고 수소도 가고 다 갈 때는 좋은데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안 먹힌다는 거. 그래서 2,600이 깨지면 그때는 도망가셔야 되고요. 2,600이 안 깨지는 지금 이런 상황은 그래서 이제 내일 휴장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계속 지수가 2,750까지 일단 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호재가 있든 다 좋아요. 이거 다 가요, 지금. 여기서 오늘 짚어드렸던 섹터들은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2,800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호재들은 다 귀를 닫으세요.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지방선거니 뭐 다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지수가 거꾸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라. 근데 이거는 그때 떨어질 때 얘기인 거고요. 오늘까지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0일선을 뚫고 있는 장대 양봉을 뻗어가는 오늘의 코스피 흐름을 봐서는 굉장히 시장이 힘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2,750에서 2,800으로 갈 때까지의 흐름은 아직은 좋은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나오는 호재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공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이어질 것이라 보느냐라는 부분에서는 2,800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태양광 오늘 흐름 좋게 나왔는데 일단 2,800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왕이면 원전 관련주들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핫한 지역들 위주로 지선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건설주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EU가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 승인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오늘 소형 건설주들 흐름도 좋았잖아요. 그랬죠. 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들도 뭐 이것도 이유인데 지수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수가 올라가면 이것저것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가면 마치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백화점도 움직이고 그렇죠? 소비주도 움직이고 항공주도 움직이고 지수만 급등이 나오면 다 올라갑니다. 뭐 증권주도 가고요. 은행주도 가고 그 지수만 올라가면 무슨 호재가 나오든 다 움직여요. 호재가 없어도 올라가고 없던 호재도 올라가면 그냥 왜 올라가는지 몰라도 그냥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재선에 이제 성공했을 때에서 그런 물론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자, 근데 저의 생각은 어쨌든 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대형 건설사가 있을 거고요. 중소형 건설사가 있을 건데 당연히 중소형 건설사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갖고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조금 더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서 차트를 보면 종목을 봤는데 막 20%, 30% 막 이게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수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느낌의 정도. 하지만 이제 이 이슈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쪽을 공략한다라 그러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이 좀 가볍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의 때가 좀 덜 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사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일정을 매집을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중주들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쉽지 않죠. 그렇죠? 지수가 2,800, 2,900 폭발하면서 움직이면 쫓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중소형주를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해서 그래서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보다는 저는 원전 테마가 좀 더 빨리 움직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원전 테마주들이 건설이에요. 왜냐면은 원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원전이나 아니면은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하잖아요. 그럼 뭐 보성 파워텍서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업들 원전 테마잖아요. 근데 그 건설하러 누가 들어가면 현대건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GS건설이 들어가고요. 원래 그래요. 건설주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설주들이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건설을 하는데 그렇게 원전 테마주로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 정말로 뜨문뜨문 움직이는. 그냥 시장은 테마를 엮어서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서 어쨌든 건설주도 원전 테마다는 거는 맞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수가 2600이 무너지지 않으면이에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2600이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무너지면 그때는 건설주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지수만 지지가 되면. 그래서 건설주는 그냥 단타 관점으로 사고 팔고 하시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대형 건설을 할 거면은 차라리 원전 테마 쪽이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산업부터 해갖고 그쪽 관련주 있죠. 그쪽이 대형 건설사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 시세가 나와줬던 거는 지수가 쫓아가니까 흘러가는 흐름으로 같이 가줬던 건데 자, 그런 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건설 기계주 위주로 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책 수혜주들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자,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6월장이 열립니다. 자, 어떤 업종이나 좀 종목에 주목을 해야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금이나마 더 살찌울 수 있을까요? 지수만 올라가면 다 올라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거나 그냥 발에 잡히는 거 다 잡으면 됩니다. 어제 제가 월요일 날에 이제 그 사료주들 특집으로 해서 나왔죠, 어제. 그러면서 어제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소비주도 가기는 갈 겁니다. 뭐 쿼드 문제 때문에 뭐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빠질 때 아마 악재가 다시 엮여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2,750까지는 괜찮아요. 2,700은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것 같고, 2,750에서 2,800까지는 2,750, 2,800까지 올라갔을 때 갖고 있는 종목이 조금 그런 이제 저항대에 걸려서 떨어질 때 좀 세게 떨어질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좀 살피면서 그런 쪽에 이제 걱정이 없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됐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소비주들은 그런 데서 아주 세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사료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사료주만 얘기하기 지겨울 때도 됐지만, 자, 지금 전 세계 폭염 올해 비상이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인도가 121년 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더운 상황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심상치 않고요.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무조건 풍년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그 폭염과 그다음에 기상이변, 그다음에 홍수, 그다음에 뭐 산불, 뭐 불 어디 많이 났어? 호주였었나? 어디 하든간 뭐 불도 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작년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전 세계 그 곡물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창고에다 쟁겨놓은 게 많이 없어요 지금. 그게 올해 7월달에 거의 다 소진이 될 거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식량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반드시 그 작황이 좋아서 풍년이 다 들어야 되는데, 뭐 브라질, 그다음에 뭐 남미, 미국, 호주, 우리나라, 뭐 중국, 인도 모든 나라가 다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가뭄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올해도 작황이 안 좋으면 이거는 정말 큰 세계에 정말 큰 대기근이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관련된 수혜주들은 이슈가 안 될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했고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부자도
창고에다 가둬놓고 물 일주일 안 주고 밥 일주일 안 주면 굶어 죽습니다. 일주일은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주일이면 확실하게 죽을 거야 아마. 예전에 삼풍백화점에서 2주 이상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음식과 물이 없으면 정말 나약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자르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식량난을 우려를 해서 지금 각국도 식량 보호주의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인도에서 지금 쌀도 수출량이 전 세계 1위인데 40%인데 이것도 지금 조만간에 수출을 또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동남아나 베트남에서도 지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자기네도 자국 보호하겠다고 또 이것도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굉장히 좀 비싸게 이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밥상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산업 전반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사료주, 곡물주, 음식업종들은 오늘 좀 조정받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해서 질문 주셨던 6월장이 열립니다. 어떤 업종의 종목을 집중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사료주 사야죠.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끝날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제가 볼 때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금보다 석유보다 먹을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료, 곡물, 음식업종 이쪽 잘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6월입니다. 6월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 결국에는 음식료 관련 업종, 사료 관련 업종,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계속 주목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오늘도 알차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기 전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셔서 참여 링크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머니 섹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 정유 화학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정유주 2.55% 상승 나와줬고요. 화학주는 2.4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머니 섹터로 정유 화학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오늘은 정유주 화학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오늘 SOL도 GS도 그다음에 이제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자동차 업종도 강했고 이쪽도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또 강하게 또 올라가주는 좀 힘을 좀 보여주는 것도 이쪽 섹터들이 강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슈 왜 움직였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도 그 유가 보조금을 막 주고 그다음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유가가 좀 떨어진다 싶었더니 그런 거에 그 영향을 완전 무시를 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가격 2,000원 다들 넘었다라는 얘기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거 지금 뭐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뭐 120달러고 지금 거기에다가 유럽연합 EU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올해 말까지 90%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쓰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거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태양광과 풍력에서 충당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 결국 원전이에요. 결국 원전인데 근데 원전은 바로 원전을 해야지 하고 지금 원전 딱 튼다고 원전 지어져라 하고 다음 날 지으면 지어집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전이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근데 원전이 생각보다 덜 움직였는데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는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고 태양광, 풍력은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다시 사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설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충당해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동이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에서 열심히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 됐죠.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자기 자국에 있는 기름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집에 기름이 엄청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100원에 팔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기름 없다고 제가 뻥을 치고 기름 너무 없다 해놓고 한 방울에 1,000만 원씩 팔면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그 러시아에서 안 쓴다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많은 기름을 싸게 팔 필요가 없이 굉장히 비싸게 팔 수가 있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스와 그다음에 기름들을 이만큼은 있는데 이만큼을 아마 제공 안 할 겁니다. 굉장히 비싸게 조금씩 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원래 광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돌덩이 굴러다닐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이거는 그냥 음모설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그 매집한 그 세력이 있죠. 세력이 물량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씩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비싸게 팔아먹는. 왜냐면 돌멩이만큼 흔하면은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약간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 물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이제 열심히 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름도 없고 비싸게 이제 사야 되니까 산업에 분명 영향을 좀 받을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정유주 화학주들 어쨌든 이슈에서 얘네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또 기름도 많이 쓰겠죠. 그 네. 이슈로도 또 유가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원전 테마 풍력 이쪽만 관심을 줄 게 아니고요. 이거 오늘 머니 섹터로 뽑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러면 가스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산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그 부분을 다른 데 충당해야 되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도 제가 볼 때 맞출 수 있어요. 공급 맞출 수 있는데 못 맞춘다라고 하고 물량들을 요만큼씩 꺼내버리게 되면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유가 우리나라 휘발유가 뭐 2,000원 넘어가는 평균적으로 2,000원 넘어가는데 이게 2,200원, 2,500원, 3,000원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슈 좀 되겠죠.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 이슈가 좀 당분간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셰일가스, 셰일오일,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건설하는 그 셰일가스 건설하는 그쪽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주들도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 저희가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미리 받아봤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GS 고민 남겨주셨고 매수가 44,7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GS 오늘 1.91% 상승 나와서 45,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에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 43,000원이 저점이고요. 지금 48,000원이 저항이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니까 47,000원에서 48,000원 올라올 때 갖고 있는 비중에서 절반 이상 파시고요. 또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어쨌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43,000원이 저점이고 47,000원에서 48,000원 올라올 때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겠다. 계속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누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만나볼게요. 대한유화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6만 7,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대한유화 오늘 보합 마감을 했고요. 15만 6천 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굉장히 비중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뭐 금액이 커도 저 167만 5천 원 샀으면은 10주 그렇죠? 10주 샀으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하고 이제 샀던 비중하고의 그 차이를 만약에 저거를 뭐 16억 원어치 샀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네. 뭐 금액이 크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뭐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 상한가가 하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종목이 상한가가 하나.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2만 주, 3만 주, 그래 16만 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뭐 거래가 막 10만 주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5만 주도 안 되고 일단 그 부분은 거래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도 10만 주 이상은 좀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그래도 16만 7천 원 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뭐 천천히 올라가면서 정유조합주가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면 뭐 18만 원까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수가 2,600이 깨지면 안 되고요. 지수가 지금처럼 양호하게 움직여줬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매수가가 16만 7,500원인데 16만 7천 원까지는 오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다만 지수는 보면서 대응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볼게요. 금호석유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17만 4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금호석유 오늘 0.63% 상승이 나왔고 16만 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금호석유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대한유화랑 똑같은 차트거든요. 아까 대한유화 질문 주신 분 있잖아요. 그거 팔아먹고 금요석유 들어가세요. 자, 참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가 틀리냐면 가격은 비슷하죠. 가격은 16만 원대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틀려요. 걔는 2만 주인데 얘는 지금 거래량이 5만 주, 8만 주 되다가 지금 11만 주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그 대한유화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가격대는 비슷해요. 가격대는. 자, 차트도 비슷합니다. 금호석유고요. 대한유화고요. 똑같이 생겼죠. 금액도 비슷해요. 15만 6천 원. 쟤는 16만 원. 대한유화는 시가총액은 1조짜리. 그다음에 얘가 좀 더 무거울 거예요. 얘가 4조 8천억. 얘가 좀 더 무겁지만 얘가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보다는 얘로 그냥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17만 4천 원이면 그냥 갖고 가세요. 일단 1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기관들도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거래는 이거보다 더 실려야 됩니다. 더 실려야 되지만 뭐 실리겠죠. 그래서 얘도 한 1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보유하신 분 가격은 대한유화와 비슷한데 거래량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래가 더 실려야 되긴 하겠지만 매수가 볼 때 분명히 올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대한유화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던 분도 금호석유, 거래량에서 차이가 있는 금호석유로 종목을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만나볼게요. 롯데케미칼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24만 4천 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오늘 종가가 20만 4,500원인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롯데케미칼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화학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냐면 이게 1년 동안 맨날 빠지다 보니까 지겨워갖고 다 손절하거나 없거나 이제 그러거나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맨날 빠졌고.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4만 원? 24만 원은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2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니까 오히려 내일 모레 장이 열리면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고 단가 낮춘 다음에 이번에 지금 유가들 계속 지금 폭등하고 날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유조합주가 이번에 갈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갔는데 이번에는 움직일 것 같으니까 23만 원, 24만 원 이쪽까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24만 4천 원인데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23만 원은 올 테니까 목요일장이 개장을 하면 추가로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라 이런 조언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 정다운입니다. 정다운 오늘 흐름 보면요. 보합 마감을 해서 3,00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장중에 파란불도 켰다가 빨간불도 켰다가 다소 오락가락한 흐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도 역시 정다운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히트 종목이었었죠. 네. 시작하는 종목. 뭐 다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전에서도 몇 번 이 종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앞전에서도 여기 있을 때 일로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잘 움직였어요. 근데 뭐 이지바이오나 이지홀딩스처럼 막 20% 폭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갈 겁니다. 하림도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최근에. 마니커 쪽도 최근에 간 적이 있었고 그쪽은 이제 닭고기 쪽이고 얘는 이제 오리고기 쪽인데 지금 이중바닥형을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앞에 거래가 이미 실려 있고 지금도 바닥에서 거래가 지금 실리랑 말랑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회사는 일단은 이지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지홀딩스는 뭐 팜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마니커라든지 아니면 정다운, 우리손 FNG
뭐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다운은 이제 오리 사육을 통한 도축, 신선육, 그다음에 육가공, 훈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쪽 가격들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입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리고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이거 올라가면은 이거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걸 찾는다는 얘기죠. 이거 찾다 보면은 물량보다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물량들이 7월 달서부터 소진이 돼서 이쪽에 이제 식량 전쟁이 날 것 같다. 자국 보호주의로 인해 가지고 뭐 인도도 그다음에 중국도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식량이 굉장히 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오리뿐만 아니죠. 뭐 계란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뭐 다 올라갈 텐데 여러분 알겠지만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계란 가격이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쌀 가격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월급은 그것도 안 되는데 쌀 세 가마니 사면은 월급 다 쓰고 뭐 이래 버리면 다른 건 뭐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 그게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심상치 않고 왜냐면은 날씨와 기후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반드시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런 우려감에 계속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커뮤니티에서 누가 그냥 재미삼아서 이게 찍어서 올렸어요. 제로 콜라 가격이 시간대로 올라가는 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대, 2시간 뒤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무슨 주식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마트 가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요. 저도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마트 가서 얼마나 올라가냐면 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손실을 하면서 팔질 않아요. 그만큼 올라간 만큼 가격을 올리죠. 그리고 사람이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돼요. 안 사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60억 인구가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뭘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정다운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게 이중바닥형이고요.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에그플레이션 얘기 다시 나와주면서 닭고기가 움직이든 오리고기가 움직이든 돼지고기가 움직이든 올라가면서 한번 거래를 실리면서 다시 한번 튈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2,900원에서 2,700원 사이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뭐 4,000원. 사실은 4,000원 이상도 이렇게 큰 목표치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4,000원 정도로 보시겠고 손절 가격은 2,3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다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2,900원에서 2,700원 사이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 또 이번 주말에도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이번 주 강연회가 있는데 엊그저께서도 이제 부산 대구를 갔다 왔지만 부산 대구에서 얘기했던 건 요 얘기였었어요. 시장이 나중에서 흔들리겠지만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어제였죠? 주식을 사야 된다. 강하게 사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돈을 아주 떼거지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항대 부딪히면 조심해야 된다. 요 얘기였는데 조심한다는 얘기는 까먹어줬습니다.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도 덩달아 5월 7일 날에 14일 날에서는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게 사료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폭등을 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있어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인가요? 거기에 있는데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 아까 정유주 화학주도 좋지만 걔네들이 올라가는 폭보다는 테마주예요, 여러분들. 비료, 사료, 에너지 이쪽 음식업종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이번 타이밍에서 확 벌어질 수 있는 테마의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섹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수 때 오게 되면 현금화를 해서 급락을 또 대비를 하는 그게 그래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강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늘 해주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힌트는 방송에서 다 얻어 가셨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어떻게일 것인데 그 어떻게에 대한 것 강연회에서 무료 강연회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6월 4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강연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연에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노란톡방도 잊지 말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